오늘은 자, 한 가구당 차량이 한두 대 이상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하는 시간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불가피한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어떻게 해요? 민식이법도 통과를 됐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예민해졌죠.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게 돼 있죠. 자,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필수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운전자 보험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왜 다른지와 왜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슬기로운 운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 이거는 책임보험이에요. 책임보험인데 이 자동차 사고는 민사적인 책임만 해결을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끼치는 어떤 손해배상 책임 의무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해주지 않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에서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의무보험인 담보와 종합보험을 같이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차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10년 전에 모든 분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왜? 내가 사고를 내서 타인을 사망을 시키든 타인을 어떤 중상해가 되든 아니면 단순한 접촉사고가 되든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치료비와 파손된 자동차나 어떤 대부분에 대해서 다 보상이 됐었죠. 근데 10년 전에 이게 위헌이라고 이제 판결이 딱 났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이분은 종합보험까지 다 들었어요.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종합보험까지 다 들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됐어요. 의식불명 상태가 됐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합의금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의식불명시키는 중상해인 사고가 나면 이거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자동차 보험을 잘 들어놨지만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됐다? 10월의 금고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그래서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면서부터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부각이 됐었죠. 자, 위헌 결정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어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이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그죠?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무면허나 아니면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위반과 뺑소니 등 잘못이 아니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 전에 바뀌었어요. 이건 위헌이다.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고 특례법 3조 2항과 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합의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피해자가 합의할 때는 뭘로 할까요? 피해자와 합의될 때는 결국은 돈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돼요. 내가 형이 감형이 되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운전자 보험, 이런 합의금이나 이런 거는 민사적인 거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상대방의 치료비와 파손된 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지 이런 합의금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적인 거는 어디서 해준다? 운전자 보험에서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어떤 걸 해주냐?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지 않는 형사적인 거와 행정적인 걸 해줍니다. 형사적인 거와 행정적. 그러면 형사적인 책임은 뭐 어떤 거냐?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형사적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거는 뭐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이겠죠. 그러면 운전자 담보에 이런 형사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합의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바로 형사 합의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중상해나 중과실로 인한 어떤 벌금이 날라왔을 때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운전자 보험에 있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 굉장히 많이 변천이 됐었어요. 굉장히 변천이 됐었는데 자, 예전에는 그 위헌 결정 이전에는 어떤 담보로 있었냐면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담보가 있었습니다. 형사합의 지원금. 지금 현재 운전자 담보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말로 바뀌었죠.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서 증권을 열어봤을 때 내가 형사합의 지원금이 있느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도 한번 가입했다고 해서 장롱 안에 모셔두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꺼내서 담보 구분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형사합의 지원금에서는 어떤 게 안 된다? 자, 우리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중과실 사고는 됩니다. 중과실 사고는 돼요. 중과실 사고에서도 음주나 무면허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합의 지원금에서 사망을 했든 6주 이상이 나왔든 10주 이상이 나왔든 20주 이상이 나왔든 거기 차등에 맞게 내가 가입한 한도에서 거기에 맞게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천만 원 형사합의금 지원금을 갖고 있었다. 그때 당시가 다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만약에 3명의 피해자를 사망했다 하면 각각 5천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정액으로 지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형사합의금의 담보에는 중과실 사고만 해당이 되지 방금 전의 사고처럼 중상의 사고는 해당이 안 돼요. 내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사고는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중상해를 입었어요. 여기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그 형사처벌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도 형사합의 지원금이 있으면 담보를 추가하거나 바꾸셔야 됩니다. 대신 얘의 장점은 어떻게 했나? 피해자가 3명이면 3명,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해서 내가 5천만 원을 가입을 했으면 5천만 원이 각각 다 정액으로 지급이 돼요. 6주 이상이다? 그럼 500만 원 10% 각각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액 보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바뀌어서 갖고 가는 우리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형사합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과실 사고 있죠. 중대법규 위반. 이게 바로 중과실 사고예요. 중대법규 위반이나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어떤 중상의 사고에 대해서도 같이 보상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한도 보세요. 실제로 보상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나갑니다. 여기는 내가 가입한 정액 보상이었고 여기는 실제로 내가 피해자와 합의본 금액 안에서만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달라졌죠. 그래서 이게 달라진 이유는 정액에서 실제로 합의본 금액으로 바뀐 거는 그전에는 이제 10여 년 전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정액 보상이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을 각 보험사에 많이들 가입을 하셨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각 보험사에서 각각 정액으로 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한테 준 돈보다 본인이 이득을 받은 돈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득을 보는 담보다 해서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와 손해본 금액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합의금이 나간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교통사고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예민해져 있어요. 그죠? 장거리 운전하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아니면 저녁에 밤에 운전할 때 굉장히 예민하죠. 그런데 통계청에서 한번 보니까 자, 응급차로 구급차에 실려서 온 환자 중에 1위는 교통사고다. 교통사고 환자가 1위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교통사고 중에서도 자, 보행자 교통사고를 볼까요? 보행자 교통사고를 보는데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중에서 횡단보도에서 67.2%가 나오고 보도에서 걸어가다 보도에서 7.9%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횡단보도나 보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중과실 사고에 들어갑니다. 나라에서 사고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나라에서 사고를 내지 마라라고 묶어놓은 중과실에 횡단보도나 보도 사고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나라에서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중과실에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제일 먼저 신호위반이에요.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어떻게 해요?
도로 위에서 경찰 공무원이 수신호를 하든 어떤 안전 표시판에서 그 표시된 거를 위반하고 가다가 인사사고를 냈다. 이러면 중과실 사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사사고를 냈어요. 그럼 내가 들어오는 자동차 보험에서 그분의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나 위자료를 다 해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중과실,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중과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돼요. 6주 이상이 넘어가면. 바로 신호위반도 중과실 사고에 들어간다. 자,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위반. 이것도 도로상에 어떤 시기나 장소에 따라 정해져 있죠. 앞지르기 하면 안 된다, 끼어들기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를 냈다. 그러면 이것도 중과실에 들어가요. 자, 철도 건널목. 여기도 철도 건널목도 그 표시판을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철도 건널목은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정지를 하고 주변을 살피고 지나가야 되죠. 그 의무를 잘못해서 인사사고를 냈다? 이것도 중과실 사고에 들어갑니다.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죠. 자, 무면허 사고나 음주 사고. 요거는 어느 보험사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도 유일하게 안 되는 거는 무면허와 음주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음주 사고는 꼭 술만 아니에요. 이거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을 때도 이 중과실 사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객 추락 방지. 이건 어떻게 해요?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잘 못한 거죠. 자, 이거는 옛날에 개문발차라고 했어요. 문을 열어놓고 출발을 해서 승객이 다쳤거나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속도 위반. 속도 위반이죠. 속도 위반도 20km를 초과해서 정해진 제한 속도에서 20km를 초과해서 인사사고를 냈다. 6주 이상에. 그러면 속도 위반도 중과실 사고에 들어간다.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이요. 우리가 중앙선을 앞지르거나 뭐 후진하거나 유턴할 때 굉장히 많이 사고가 납니다. 중앙선 침범 조심하셔야 되고요. 방금 전에 교통사고 중에서 제일 많이 났던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 날 때. 이게 어떤 경우가 제일 많으냐면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있잖아요. 잠깐 깜빡하면 횡단보도 사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회전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도침범, 방금 전에 교통사고 나왔어요. 보도침범. 보행자가 걷는 도로 위에서 내는 사고를 말해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 이게 바로 민식이법이죠. 스쿨존 사고라고 해요. 그전에는 스쿨존 사고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서 어떻게 해요? 최고 사망케 하면 벌금이 최고 3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민식이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 고정자치. 이제 운전하다가 내 물건이 떨어져서 인사사고를 낸 것.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가지의 중과실 사고를 굉장히 잘 알고 운전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위반해서 내는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형사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 말고도 운전자 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교통사고 처리 과정이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자, 이거는 공소권이 없는 사고예요. 공소권이 없는 사고. 사고인데, 자, 이런 거는 공소권이 없는 사고는 어떤 거예요? 6주 미만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내가 중과실 사고였을 때도 6주 미만의 사고 이런 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중상해는 아니고 우리가 운전하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소권이 없는 사고인데 경찰에 접수된 경우예요. 경찰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는 보통 현장에서 각각 보험회사 직원들 연락해서 현장에서 과실상계 따지고 거기서 이제 보험회사하고 바로 해결을 하는 거고 이제 공소권이 있냐 없느냐는 경찰에 접수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서에 접수가 돼 있어요. 돼 있지만 공소권이 없는 사고. 자, 가해자. 내가 운전하는 나는 내가 어디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통보를 해야 되겠죠. 자동차는 의무보험이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고 내가 보험가입 사실했다라는 걸 알리면 되는 거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만큼 다쳤다라는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고 이제 끝나고 귀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는 웬만하면 단순한 사고는 각각 보험사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까지는 접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공소권이 있는 사건, 바로 이게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예요. 그래서 공소권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해자는 똑같이 보험사에 내가 종합보험 잘 들어있다라고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고 접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어디서 사고를 냈다라고 보험사에다가 접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피해자는 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다쳤다라고 사실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거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가해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험 가입을 했다라는 사실을 또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피해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다쳤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얼만큼 다쳤는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고, 그리고 내 차량이 파손됐거나 다른 게 파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과실을 위반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공소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에 접수가 되면 경찰에서는 어떻게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 사건이 구속 수사가 될 수 있느냐, 불구속 수사가 될 수 있느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보고 이제 운전자나 피해자 다 귀가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판결이 나오죠. 법원 판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